조선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위대한 군주, 바로 정조대왕이죠. 개혁과 탕평을 통해 태평성대를 꿈꿨던 그의 삶은 언제나 백성과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빛나는 업적의 이면에는 그 누구에게도 쉽게 드러낼 수 없었던 지극한 사랑과 애틋한 이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엄격하기 그지없는 조선 왕실에서 한나라의 왕이 감내해야 했던 비밀스러운 로맨스, 그리고 그 사랑이 그의 통치와 역사에 어떤 깊은 울림을 남겼는지 오늘은 그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왕의 로맨스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 사랑하고 상실하며 고뇌했던 정조의 인간적인 면모를 마주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조의 마음에 깊이 자리했던 비밀 연애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어떻게 시작되어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정조가 아직 왕세손이던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한 명의 궁녀를 만나게 되죠. 바로 훗날 의빈성씨가 되는 성덕임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궁중에서 생활하며 정조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습니다. 서책이 가득한 서고에서 혹은 고즈넉한 궁궐의 정원에서 어린 정조와 성덕임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남다른 인연을 엮어갔습니다. 왕세손이라는 지위가 주는 무게와 외로움 속에서 그녀는 정조에게 단순한 궁녀 이상의 존재로 다가왔을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정조는 왕세손 시절부터 성덕임에게 깊은 연모의 감정을 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부터 한 여인에게 이토록 지극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존재했습니다. 한쪽은 장차 조선의 왕이 될 왕세손이었고 다른 한쪽은 미천한 신분의 궁녀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의 마음은 변치 않았고 그는 성덕임에게 여러 차례 승은을 내리려 했습니다. 왕의 지극한 마음이 담긴 제안이었을 텐데요. 놀랍게도 성덕임은 그 승은을 여러 번 거절했다고 전해집니다. 왕의 승은을 거절한다는 것은 당시 궁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그런 위험천만한 선택을 했을까요? 기록을 통해 유추해보자면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신분 때문에 왕의 앞길에 누를 끼칠 것을 염려했거나 혹은 정조의 진심을 시험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왕실의 복잡한 권력 다툼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판단이었을 수도 있고요.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영광인 동시에 거대한 위험을 동반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녀의 거절은 단순한 밀당이 아니라 자신과 왕의 관계,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될 모든 상황에 대한 깊은 고뇌와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그녀의 신중하고도 강단 있는 태도는 정조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은 그녀의 깊은 내면과 고뇌를 이해하며 더욱더 그녀에게 이끌렸을 테니까요. 이처럼 두 사람의 관계는 처음부터 단순한 주종 관계를 넘어선 복잡하고도 애틋한 감정으로 얽혀 있었던 것이죠. 다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왕의 지극한 마음을 흔들었던 의빈성 씨의 깊은 고뇌는 결국 정조의 진심 앞에서 결실을 맺게 되죠. 여러 차례에 걸친 승은 거절에도 불구하고 왕의 변치 않는 총애가 이어지자 마침내 그녀는 왕의 여인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의빈으로 책봉된 성씨는 이제 정식으로 왕실의 일원이 되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엄격한 궁궐의 시선과 규율 속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왕의 총애를 받는 특별한 궁녀에서 의빈이 된다는 것은 더 많은 이들의 기대와 질투, 그리고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으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조에게는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오직 의빈성 씨와의 사랑을 통해 한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찾고 싶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사랑은 왕실에 크나큰 기쁨을 안겨주게 됩니다. 바로 정조의 첫 번째 아들이자 왕실의 간절한 희망이었던 무뇨세자가 태어난 것이죠. 왕실의 대를 이을 세자의 탄생은 정조는 물론 모든 궁인들에게 엄청난 경사이자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정조는 무뇨세자에게 그야말로 지극한 애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세자의 영특함과 건강한 성장에 무한한 기대를 걸었고 아들바보라는 말이 딱 어울릴 만큼 무뇨세자를 깊이 사랑했다고 전해집니다. 왕의 일기인 일성록을 살펴보면 어린 세자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기록하며 기뻐했던 정조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자가 처음으로 앉거나 서는 모습, 혹은 옹알이를 하는 작은 순간들까지도 정조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행복이었을 겁니다. 무뇨세자는 단순히 왕의 아들이 아니라 정조에게는 사랑하는 의빈성씨와의 결실이자 자신의 개혁 정치를 이어갈 미래의 희망 그 자체였던 것이죠. 왕실의 어른들 또한 무뇨세자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세자의 존재는 불안했던 후계 구도를 안정시키고 탕평책을 통해 어렵게 다져온 왕권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녔으니까요. 그러나 이처럼 행복하고 희망찬 시간은 안타깝게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조선 왕실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로 기록될 사건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무뇨세자가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어린 세자의 죽음은 정조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비통함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겁니다. 왕으로서 슬픔을 억누르고 평정을 유지해야 했지만 그의 내면은 아마 산산조각 났을 테죠.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의빈성씨마저 세상을 등지고 말았던 것이죠. 연이은 두 번의 상실은 정조의 삶의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아들과 연인을 모두 잃은 정조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왕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슬픔을 절제해야 했지만 그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슬픔을 견뎌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정조는 의빈성씨와 무뇨세자를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을 여러 기록을 통해 남겼습니다. 특히 그가 의빈성씨에게 보냈던 어차에는 그녀를 향한 절절한 그리움과 사무치는 애틋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정조가 단순한 개혁 군주가 아니라 사랑과 상실 앞에서 고뇌하고 아파했던 한 인간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의빈성씨의 묘비명을 직접 지어 그녀를 추모했고 그녀의 사당을 세워 영원히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왕의 깊은 슬픔은 그의 후반기 통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실은 정조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지만 동시에 그를 더욱 성숙하고 인간적인 군주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슬픔 속에서도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했으니까요. 어쩌면 의빈성씨와 무뇨세자를 잃은 고통은 정조로 하여금 더욱 백성을 향한 애민 정신을 불태우게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개혁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통치 철학 전반에 걸쳐 이러한 개인적인 비극이 어떤 식으로든 스며들었을 것이라는 역사학자들의 해석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정조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그의 삶과 통치에 깊은 흔적을 남긴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